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같이 일했던 우즈벡, 제가, 친구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녀석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냥 이 자리에서는 제가 친구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을 많이 좀 겪어봤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유독 특이한, 녀석, 한 명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느 쪽에서 일했었냐면은 아파트 공사를 하면은 터파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큰 기둥 같은 거를 그 땅속에 박는데 그걸 버팀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버팀목을 생산하는 그 회사에 있었어요. 한 7년 넘게 있었는데, 그곳은 이제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외국 친구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두 나라 친구들을 많이 썼는데, 한쪽은, 네팔 애들이고, 한쪽은 우즈벡 애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즈벡 애들이 아시다시피 그 친구들이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 들고 나르고 이러는 거를 걔네들이 많이 담당했는데 제가 이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일 면에서는 얘네들이 저희 한국 사람에 비해서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녀석들이 이제 얘네들한테 제가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친해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 당시에는 우즈벡 말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우즈벡 사람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눈치껏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조금 그렇게 대화를 좀 했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유독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얘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진짜 아주 지겨울 정도로 여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5년 동안 있으면서 우즈벡 나라를 한 번, 두 번 정도 갔다 오는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로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오기도 하고 자기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갔다 가면서도 누구를 만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거다. 대부분 다 얘네들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녀석들이 이렇게 바람 필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또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줄줄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걔는 5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었고 다시 이제 우즈벡에 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왔어요. 또 5년짜리 또 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이제 저희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얘가 이제 힘도 좋고 그쪽 저랑 같은 파트에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쪽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다른 이제 우즈벡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이 일한 애들.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이제 여자 무슨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걔하고 이제 사이가 좀 틀어진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하도 여자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와이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걸 유심히 눈치껏 들어보면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이런 거를 이 녀석들이 좀 퍼뜨리고 다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이 녀석이 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말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녀석 아주 그냥 멱살을 붙잡아 놓고 제가 엄청 혼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무래도 등치는 있는데 여기가 한국이다 보니까 지가 이제 어떻게 등치로는 지가 이기지만은 분위기상 지가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 대들 수는 없으니까 이 녀석이 깨갱깽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얘하고 이제 거의 말을 안 하게 됐는데 다른 우즈벡 애하고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는 제가 좀 친했어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친하다 보니까 걔가 무슨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알게 됐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자친구가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정도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 녀석이 좀 능력이 좋네? 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뭐 따로 이제 우즈벡 애들도 마찬가지고 네팔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숙사에서 같이 이렇게 몇 명씩 모아 사는데 얘는 여자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이 녀석이 방을 얻어갖고 살았는데 이제 뭐 임신 얘기 쭉 하더니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시내에 산부인과 가서 이제 뭐 아기를 낳고 며칠 동안 회사를 안 나왔는데 그래서 뭐 아기를 키우고 뭐 분유를 먹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다른 우즈벡 친구 애들한테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는 굉장히 큰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제가 5년을 처음에 마치고 우즈벡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작업을 하게 됐냐면은 사실 우즈벡은 그 일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다른 나라로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애들은 우즈벡에 남아 있고 거기 남편들은 뭐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여기 뭐 한국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일을 하고 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우즈벡에 남아 있는 와이프하고 애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돈을 마련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목돈을 마련해서 우즈벡에 가서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뭐 집을 며칠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우즈벡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얘가 우즈벡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 이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이제 우즈벡은 저희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르면서 이제 반이 막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반이 인원들이 그대로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반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친구들끼리 얼마나 친하겠어요. 뭐 저희 와이프도 보면은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서 뭐 아직도 뭐 친구들 모임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이제 뭐 그런 모임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즈벡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와이프를 남겨두고 러시아로 갔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이제 친구 와이프한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뭐 한국이 괜찮다. 가서 너도 돈 벌면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꾸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신분으로 해서 유학 오는 것처럼 해서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우즈벡한테 물어보니까 한 7,000달러 이상이 든대요. 그 유학생 비자로 한국에 오는 것만 다른 거 여기 뭐 그런 거 다른 거 다 빼놓고 7,000달러가 넘는 돈을 얘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를 살살 꼬셔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한국에 재취업으로 방문할 때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동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우즈벡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남편이 가 있고 우즈벡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여자 나이는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 3명을 남겨놓고 이 녀석 게임에 이제 넘어가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같이. 동거를 하면서 이 녀석이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초등학교 친구를, 와이프를 임신을 시켜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애가 바로 이제 아들만 쭉 낳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자기가 우즈벡에서 딸만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아들에 대한 그런 게 뭐 이렇게 욕심이 많다고 해도 우즈벡 사람들이 그런 게 사실 아들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뭐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딱 우즈벡 애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1년 좀 넘게 같이 있었나?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 여자의 남편이 러시아에 있다가 이제 우즈벡에 와보니까 와이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친구들이나 사람들 이웃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와이프 어디 갔냐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한국으로 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국에 가서 일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이 한국에 있는 얘 지금 자기 이제 얘 친구라고 해야죠. 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러시아에서 일했던 그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혹시 너 알고 있냐? 혹시 그런 얘기 들었냐? 하니까 이 녀석이 이제 시치미를 딱 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들어본 적도 없다. 왜 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애를 낳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버린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뭐 와이프 찾아서 뭐 여기저기 뭐 안 간 데가 없는 거죠. 와이프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으로 간 건 아는데 어디 간지 모르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친구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임신시켜서 애를 낳고 그냥 같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와이프가 이제 아무래도 그 여자가 애 낳고 이제 뭐 애가 뭐 아주 어리다 보니까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우즈벡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우즈벡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우즈벡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한테 그래요. 형님, 제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저한테 소상하게 이제 제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여자도 우즈벡에 갔는데 제가 보기엔 이 녀석 공항에 가면은 자기 초등학교 동창한테 칼 맞아 죽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제가 그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야 이건 뭐,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정말 진짜 어처구니가 없이 그 녀석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마침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막 코로나 확 퍼졌을 때잖아요.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퍼졌을 때 이 녀석이 겁을 먹고 이제 자기 우즈베키스탄 가 있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가 이제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이면 끝날 줄 알고 생각했나 봐요. 끝나고 나면 다시 한국 오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뭐 급하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우즈벡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못 오게 됐는데 얘가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그 자기 뭐 초등학교 동창한테 칼 맞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뻔뻔하게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애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그 여자가 이제 1년 후에 우즈베키로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바로 또 이렇게 한국에서 뭐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러시아 여자를 또 만나가지고 또 같이 또 살다가 이 여자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싸웠는지 나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갖고 이 녀석도 이제 보따리다가 우즈베키스탄 왔는데 그 정말 이제 다 우즈베키스탄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몇 명은 또 굉장히 순수한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봤을 때 애들이 여자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 있는 어떤 여자겠습니까? 저희들하고 국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여자들이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걔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와이프 간수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우즈베키스탄 애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다른 이제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우즈베키스탄 애 눈에 보기에도 진짜 해도 너무하니까 너무 어처구니 같고 어이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간에 걔네 눈에 보기에도 황당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막장 중에서도 개막장 드라마를 쓴 녀석도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진짜 이렇게 참 희한하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이러한 말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와이프가 정말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